선생님이 산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H의 화살표 아래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여기에는 뜻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자, 우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가장 산화하는 가장 기초 개념이죠. O가 뭐야? 산소죠.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하고 수소와 결합하는 거를 환원이라고 불러요. 수소와 결합. 자,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 수소와 결합하는 게 환원이면 수소를 잃으면은 산화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산소를 잃으면은 우리는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네 번째 개념인데 학교에서는 네 번째 개념은 안 배울 수 있어. 2학년 때 배우고. 자, 세 번째 개념까지는 굉장히 중요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전자를 잃는 거죠.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음이야. 그 다음 얘는 음이온이 되는 건 전자를 얻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위로 증가하잖아. 그거를 산화수가 증가한다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를 여기서 알아야 되거든. 자, 산화수 증가, 그 다음에 산화수를 감소하는 게 바로 환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산화환원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어.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화환원의 동시성. 자, 말 그대로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산화환원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만 따로, 환원 반응만 따로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야. 알겠죠?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이 된다. 자, 이거를 우리는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 소화제는 있잖아. 음식 먹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제 먹지. 소화제 역할이 뭐죠? 소화를 도와준다. 또는 소화를 시킨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소화제가 소화되는 건 아니지. 그치? 소화제 자체가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제는 소화를 시키는 물질. 자, 그러면 산화제는 산화를 시키는 물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동시성에 의해서 자,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이 되면은 산화제예요. 그리고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야. 자, 이런 물질을 우리는 산화력이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을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환원제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네. 자신은 산화가 되고요. 남을 환원시키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부르면 되겠다. 자, 그런 또 이런 물질을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고 이건 반드시 산화환원이야 라고 찾을 수 있으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반드시 산화환원인 반응이 있어요.
반드시 산화환원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화학 반응식에 자, 이런 거는 책에 안 나와 있다. 화학 반응식에 호돈소 물질이 있어요. 자,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자, 호돈소 물질이 뭐가 호돈소 물질이지, 준식아? 한 개로 이루어질까?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자, 한 종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이에요. 자, 그런 거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금속류, 그 다음에 탄소, 탄소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H2O2, N2, F2, Cl2, Br2, I2 이런 거는 전부 한 종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볼 것도 없어. 이 반응은 산화환원이에요.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아, 근데 산화환원이 아닌 반응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자, 산화환원이 아닌 대표적 반응은 뭐가 있을까? 산화환원이 아닌 대표적인 반응. 자, 산화환원이 아닌 대표적 반응은 이제 전자이동이 없어요. 자, 왜냐면 산화환원에서 선생님이 전자의 이동이 있잖아. 저기 전자를 잃고 얻음. 그치? 산화환원이 아닌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거기에는 첫 번째가 이온 간의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 중학교 책에서부터 이온 간의 반응은 이온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든지 또는 앙금이 생성된다든지 앙금 생성 반응 알고 있죠? 이런 반응은 이온 간의 반응이어서 얘네는 산화환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 그래서 얘네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거든. 이런 반응은 이건 산화환원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자 한번 여기에다 써줄 테니까 봐봐. 자, NA하고 CL2하고 결합을 했더니 NaCl이 됐다.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일까? 아닐까? 자, 요 반응은 봐봐. 왼쪽에 봐봐. 왼쪽. NA하고 CL2는 이거 호단수 물질이잖아. 그래서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무조건이야. 산화하는 반응.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NaCl이 물에다 녹였더니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다든지 또는 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NaCl이 된다든지 또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뿌옇게 흐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뿌옇게 흐려진다. 자, 이 반응을 여기다 써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회수가 CaOH2인데 여기에 CO2가 들어가면서 CaCO3가 앙금으로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물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요 반응. 그 다음에 염산하고 염기하고 NaOH가 결합해서 NaCl하고 물이 되는 거. 이런 반응은 이 반응 여기 이 반응은 있지. 지금 밑에다 쓴 요런 반응들은 전부 산화환원이 아니다. 산화환원 아닌. 알겠죠? 요게 바로 산화환원을 가장 쉽게 따질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있지. 산화하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걸 지우고. 그러면 제일 먼저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먼저 따져볼 거예요.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속의 재련. 자, 금속의 재련에서 예를 들면 철광석에서 철을 재련을 할 거야.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냐 이걸 따질 건데 있지? 자, 철광석에 이 들어있는 용광로 속에 이거 잘 봐야 돼. 용광로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어요. 철광석이 Fe2O3.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크스를 집어넣어. 코크스. 코크스는 탄소예요. 숯가루야 쉽게 얘기하면은. 코크스를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어 줄 거야. 열풍. 열풍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공기인데, 자, 여기에서는 N2하고 O2, 공기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들어있죠. 이걸 넣고 용광로를 같이 막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 자,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있지. 일산화탄소가 되거든. 자, 요 놈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니? 산소 얻었니? 산소와 결합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산소와 결합했어.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 산화라고 부르면서 환원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산소의 경우는 동시성에 의해서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불러야지. 내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제, 남을 산화시켰잖아. 그리고 요 일산화탄소 보면은 있지? 얘는 불완전 연소에서 만들어지거든.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불러요. 자, 불완전 연소가 됐어.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용광로 속에는. 알겠지? 산소가 충분하다면은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얘는 환원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환원력이 크다. 그 얘기는 남을 환원시킨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요게 또 누구와 반응하는지 봐봐. 자, Fe2O3 철광석에 CO가 반응을 해서 2Fe 플러스 3CO2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 입장에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되면서 산소 잃었지요? 그래, 산소 잃었으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얘는 환원이 됐어요. 이렇게 부르겠지. 그래서 산화제예요. 이렇게 불러야 돼. 그리고 요놈의 입장에서는 산소 하나 더 결합했으니까 산화된 거네. 그리고 환원제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요 산화와는 이 화학에서는 개념 정확하게 잘 외워야 돼. 선생님이 알려주는 식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리의 반응을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구리. 자, 구리를 우리 불꽃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불꽃을 보면은 불꽃이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거든. 자, 겉불꽃에 붉은색 구리를 넣고 가열해 보자. 자, 겉불꽃에 붉은색 구리를 넣고 가열하잖아.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 자, 붉은색 구리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있지.
CO5가 되거든. 이거 봐봐.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니?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지. 그러면 O2는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가 붉은색이거든. 자, 붉은색인데 산화구리가 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변해. 자, 그런데 자, 요게 속불꽃이야. 자, 속불꽃에서는 또 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고 가열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봐봐. 여기에서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보자. CuO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쓰기도 해. 어떤 책은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 어때?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이지요. 근데 요 놈은 이렇게 되면서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호단소 물질은 탄소도 호단소 물질, 구리도 호단소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반응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CO 플러스 CO가 CO 플러스 CO2 이렇게도 쓰는 방식이 있거든. 근데 역시 똑같아. 얘는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 일산화탄소는 산소 하나 더 얻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따질 수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럼 자, 요거는 이제 실험을 또 하나 배워보자. 실험. 자, 요렇게 시험관에 고무마개를 맞고 여기다가는 C 가루하고 CU5 가루, 검은색의 가루들을 넣고 이렇게 유리관을 바깥으로 뽑아서 시험관에 나오는 기체를 이렇게 비커에다 모았어요. 이게 석회수야. 그 다음에 요거를 가열을 하면서 반응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시험관 속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기 봐봐. 탄소가루가 있잖아. 그치? 호단소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CO가 C하고 반응을 해서 똑같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 근데 자, 비커 속에서는 자,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환원 반응이 아니다. 자,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방출되면서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산화하느니 아닌 대표적인 반응에는 앙금 생성 반응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석회수가 CaOH2예요. 요놈이 CO2하고 반응을 해서 CaCO3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변해. 알겠습니까? 됐냐 안 됐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어? 자, 질문할 거 없으면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배울 거야. 이것도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어. 자,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따지기 위해서거든. 이거 지운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요거 한번 외우라 그랬는데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은, 백금. 자, 이렇게 한 글자씩 외워두면 좋아. 칼카나마, 아라철. 자, 이렇게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수구, 수은, 백금, 금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저거를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누가 고참인지 누가 쫄따군지 그거를 따질 수 있으면 되거든. 잘 봐. 왼쪽으로 갈수록 경향과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향이 서로 달라요. 자, 왼쪽에 중요한 거는 이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해요. 반응성 증가. 그리고 금속이 전자를 잃기 쉽다야. 왼쪽에 있는 금속일수록. 그 다음에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 다음 금속이 산화되기 쉽다. 그 다음에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다가 금속이라고 써줬잖아. 금속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금속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자, 선생님이 비교해보자. 맨 처음에 앞에 있는 마그네슘하고 오른쪽에 있는 구리하고 두 개 비교해 볼 거란 말이야. 둘 다 금속이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냐? 그러면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커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전자를 잃기 쉬워요. 그래서 산화되기도 쉬워요. 저대로 쓰는 거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있지? 경향이, 자 봐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감소해요.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이 감소해요. 그 다음에 금속이 전자를 잃기 어려워요. 전자를 받기 쉽다가 아니라 전자를 잃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전자 잃으면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이온도 되게 어렵고 반응을 안 해요. 산화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금속이 어렵다. 금속이 이렇게 되기 어려워. 이런 뜻이야. 근데 야, 금속이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 반응을 살펴볼 건데 반응도 안 하는 거 배울 필요 있어 없어? 별로 없지?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바꿔줄 거야. 이렇게 바꿔줄 거야. 잘 봐. 자, 이온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금속 이온이 전자를 얻기 쉬워요. 자, 분명히 앞에 금속 이온이라는 말을 썼어. 이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 이온이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금속 이온이 금속으로 석출되기 쉬워. 오른쪽에 있는 이온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환원되다 보니까 금속 이온의 자 산화력이 커요. 자 이거는 이온이 이게 중요해. 이온이 이렇게 되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앞에다 금속에 또는 금속 이온에 이런 말을 써준 게 구별을 조금 더 쉽게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이런 말 해본 적 있었는데 자 기억나? 밀림의 왕 얘기해보자. 밀림의 왕은 누구야? 사자죠? 그래. 사자가 이렇게 거느리는 영역이 있어. 여기에 숫사자도 있고, 숫사자, 여기도 암사자도 있고, 숫사자 애인들이 암사자로 존재하지, 여기에서. 자, 그래. 이 숫사자가 거느리고 있는 이 영역이 용액이에요, 용액. 근데 용액에서는 있지, 숫사자는 양이온, 암사자는 음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용액 속에는 이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근데 바깥에 요 숫사자가 또 있다고 해볼까요? 봐. 바깥에 숫사자는 용액 바깥에 있는 거지. 얘는 금속이야, 금속. 알겠니? 자, 바깥에 있는 숫사자가 요 용액 속으로 들어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올 수 있어? 야, 너 생각을 해봐. 저 숫사자 애인이 암사자가 너무 이쁜데 이 밖에 있는 놈이 뺏으러 훅 들어간다 그러면 싸움 나지. 당연히 싸움에서 이기는 놈이 차지하는 거야. 잘 봐. 이 숫사자가 있지. 요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무슨 뭘로 되면서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돼야 들어가는 거야? 양이온으로 돼야 들어가는 거야. 양이온으로. 용액 속으로 들어갈 때는 금속은 양이온이 돼야 들어가.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되지. 전자 잃었으니까 이거를 산화라고 해야 되지. 그래.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요 숫사자하고 이 용액 속에 같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같이 존재 못해요. 지는 놈은 도망가야 돼. 그러면 얘가 용액 바깥으로 도망가려면 뭐가 되면서 도망가야 돼? 음이온, 어? 음이온, 뭐로요? 음이온, 아이, 너 양이온이 갑자기 음이온이 되면서 도망가나? 얘가 음이온이 여기 있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용액 바깥에서는 뭘로 존재한다 그랬지? 금속, 그래, 금속으로 나가야지, 금속으로. 그래서 이온이 금속이 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이 되려면 양이온이 금속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지. 얻고 환원이 돼야 빠져나오는 거야.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라 그랬다, 선생님이. 굉장히.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책에 어떤 예가 나와 있는지 책에 나온 예를 이거 가지고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자, 거기 책을 한번 봐봐. 36페이지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이렇게 나오지? 그거 예로 들어줄 거야. 자, 책에 있는 예 들어줄 거예요. 자, 이거 지우고 잘 봐. 자, 얘를 이렇게 책에 이런 예가 있어. 질산은 수용액과 그 다음에 구리의 반응.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따져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구리니까 금속이지.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 용액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온으로 있어야 돼, 이온으로. 그러면 잘 봐. 자, 금속 구리하고 질산은이 뭐냐면 AgNO3거든. 자, 요게 두 개가 자, 어떻게 되는지 봐. 요거는 금속 구리예요. 근데 얘는 용액이니까 이온으로 존재해야지.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 봐봐. 자, 은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여기 있네. 그치? 누가 더 힘이 센 놈이야? 우리 구리가 더 힘이 센 놈이야. 그러면 힘이 센 놈은 N 뺏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그래, 힘이 세니까 뺏으로 갈 수 있지, 금속이. 그러면 이거 봐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CuNO3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두 개가, 그 다음에 Ag가 금속으로 빠져나가. 자, 얘는 어떻게 돼? Cu2 플러스 2NO3 마이너스 얘는 금속은이에요, 은.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봐.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게 있고 없는 것은 그대로 또 뭐야 새로 나타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자, 왼쪽에 봐봐. 자, 구리 금속이 고체였어. 요놈이 은이온 두 개하고 자 실제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구리 이온이 됐고 은 금속으로 변했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하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알자 이온 반응식.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놈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A인 있지, A. A인이 누구야? NO3 마이너스 이게 질산 이온이잖아.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야, 니네 금속 이온하고 금속하고 니네 둘이 싸워. 나는 강한 놈이 좋아. 그러고 지켜보는 거거든. 음이온은 그래서 여기서 음이온은 구경꾼이에요. 얘는. 야, 니네 둘이 싸워. 나는 이긴 놈이 좋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게 36페이지 가운데 써 있죠? 실험 나와 있지, 실험. 자, 그리고 잘 봐, 여기에서. 이거 또 살펴야 돼. 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있지? 진행될수록 용액 속에 이온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거야. 잘 봐. 자, 용액 속에서는 이온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 봐. 이놈은 이렇게 되면서 이온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온이 하나 들어오는 거지. 그렇잖아. 용액 속으로 들어올 때는 이온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 봐. 얘는 두 개가 도망가 버리지, 금속으로. 그 봐. 하나 들어왔는데 두 개가 나가. 그러면 용액 속의 총 이온수는 어떻게 돼? 어? 음, 감소하잖아. 한계 감소. 감소한다. 왜 감소하냐면 이온이 하나 들어올 때 두 개가 나가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때 니네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요게 꼭 성립해야 돼요. 용액 속으로 들어오는 총전하량 있지? 나가는 총전하량하고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플러스 10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가는 거 얼마여야 돼? 야, 플러스 10이 들어왔어. 나가는 건 얼마 나가? 플러스 10이 나가야 돼요. 들어오는 총 전화량하고 나가는 총 전화량이 같으니까. 그럼 잘 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어떤 A가 2 플러스 짜리라고 그래. 2 플러스 짜리. 2 플러스 짜리가 3개가 들어왔다고 보자. 알겠지? 자, 2 플러스 3개 들어오면은 총 얼마가 들어온 거야, 전화량은? 6개 플러스 플러스 6이 들어온 거지? 6만큼이. 그러면 B 플러스는 몇 개 나가야 돼? 6개. 그렇지. 6개 나가야지. 그 다음에 C 2 플러스는 몇 개 나가? 3개 얘는 똑같이 3개 나가요. 그러면 B 3 플러스는 몇 개 나가? 개 그렇지. 2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양을 살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니네가 이온수가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는 어떻게 따져라? 전하량을 똑같이 계산을 해줘야 돼. 들어오는 전하량 얼마, 나가는 전하량 얼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A가 N 플러스고 B가 N 마이너스짜리 이온이라고 해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교환될까? 요거는 되게 쉬운데. NM 그렇지. N 대 M으로 교환이 되는 거야. 잘 알았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A가 플러스 B가 2 플러스짜리다.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1 2 대 1로 교환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게 바로 용액 속에 이온이 증가할까 감소할까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자 거기 봐봐.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지? 설명에 있잖아. 그 실험에 그거 따지는 방법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잘 봐. 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있지? 용액의 색은 무색에서 푸른색이 돼요. 잘 봐. 색은 무색에서 푸른색이 된대. 야, 그러면 니네 한번 생각해봐. 푸른색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뭔가가 증가하는 이유 때문이겠지? 그래, 뭔가 증가하는 이유 때문에 푸른색을 띌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증가하는 이유는 누구야? 이 반응에서 증가하는 이유는 누구? 우리 구리이온이잖아, 구리이온. 구리이온은 들어오고 은이온은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 구리이온은 요 이온은 푸른색을 띠는구나. 그래서 용액의 색이 CU2 플러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푸른색이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됐어요? 됐냐 안 됐냐?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이 뭐를 해볼 거냐면 자, 화석연료 연소를 산화원으로 한번 또 따져볼 거야. 자, 지금 금속의 이온화 경향 가지고 따진 거야. 근데 얘를 여기서 이런 예도 한번 해보자. 자, 어떤 반응을 시키는데 잘 봐. 이런 비커 속에 A라는 금속을 이렇게 담가 놓고 여기에 C이온이 있어. C이온.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또
B라는 금속을 담아놓고 이렇게 B를 담아놨어요. B 금속을 담가놓고 여기 용액은 C 이온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반응을 했는데 여기는 반응을 안 했어. 그러면 니네 이거 가지고 누가 반응성이 큰지 누가 고참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음, 자, 첫 번째 거에서는 A하고 C 비교해봐. 누가 더 고참이야? 누가 대장이냐고. 힘이 센 놈이야. C, 야, 너 봐봐. 용액 속에 C가 이온으로 있는데 A가 이 새끼 힘도 약한 놈이 들어와? 힘이 약한 놈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잖아. 내가 힘이 강해야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봐. 반응성은 누가 더 크냐면 A가 들어갔잖아.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가 들어간 거거든. 여기서는 B가 못 들어갔잖아.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반응성은 C가 B보다 큰 거죠.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반응성은 제일 큰 놈이 누구냐라고 하면 A, C, B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해됐니? 이렇게 반응성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나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거 다 지우고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자, 화석연료의 연소를 배울 거예요. 자, 화석연료의 연소. 자, 우리 이 산화환원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시켰거든. 그게 어떤 거냐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 그렇듯이 화석연료를 태워서야. 자, 화석연료 어떻게 태우는지 한번 봐봐. 자, 화석연료 중에 CH4라는 게 있어요. 메테인. 이놈이 산소가 만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 자, 근데 잘 봐봐. 자, 요놈이 이렇게 변하면서 C가 H하고 결합하고 있었는데 H를 버렸지. H를 버리고 H 버리는 것만도 뭐라고 그랬냐. 아까 H하고 결합하면 산화이지만 H를 버리면 산화라 그랬잖아. 그래, H를 버리면서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이게 산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 요 산소는 수소하고 결합을 했지. 수소와 결합했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잖아. 맞아?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 과학에 미친 영향은 자, 산화환원이 사회에 미친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산업혁명에 이 산화환원의 연료의 연소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우리 증기기관 만들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광합성하고 호흡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여기다 쓰자. 광합성과 호흡. 자, 이 광합성과 호흡도 인류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 왜 그러냐면 지구의 생물들이 광합성에 의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잖아. 그래, 어떻게? 자, 봐봐. 6CO2가
6H2O하고 결합해서 있지 뭘로 변하냐면 이게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포도당을 만들어. 자, 포도당이 C 6개, H 12개, O 6개, 그 다음에 O2 이렇게 되거든. 6O2. 자, 근데 자, 요 놈은 봐봐. 요 놈은 이렇게 변하면서 수소를 잃었니? 네. 수소 잃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산호. 이거 산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동시성에 의해서 얘는 봐봐. 이렇게 산소 6개만 가지고 있어. 2개를 가지고 있던 놈이 수소를 갖게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산호. 환원이 된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잖아. 그러면 잘 봐. 거꾸로 하면은 이게 호흡이 돼. 거꾸로. 그러면 봐봐.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호흡은 이놈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 불러야 돼? 산호. 자, 이놈이 이렇게 변한 거는 뭐라고? 산호. 산화.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된 거는 뭐라고 부르면 돼? 산호. 거꾸로 해요. 환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광합성 호흡이야. 거기 36페이지에 광합성 호흡 나온 거 설명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연료전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예요. 자, 수소 연료전지. 자, 요즘에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연료전지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수소하고 있지 산소하고 직접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게 물이 되거든. 자, 그럼 얘 입장에서 봐봐. 얘 입장에서는 산소하고 결합하지. 산화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수소하고 결합했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 환원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자, 이놈이 이렇게 될 때는 산소 잃었니? 어때? 이로써. 이놈이 이렇게 될 때는 산소 잃었잖아. 그럼 산소 잃으면 뭐라 그랬어? 환원. 환원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놈이 또 이렇게 될 때는 어때? 수소 잃었니? 수소 잃으면 산화라 그랬잖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우리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반응들이 많아. 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야 그 양분을 먹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치? 이게 지구에서 가장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또 화석연료의 연소는 산업혁명뿐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어때? 도시가스 태워서 밥 해먹고 겨울에 추울 때 난방하고 다 하잖아. 그래, 그런데 사용하는 거야. 그게 산화환원을 이용하는 거지. 알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